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위치에서 힌트들 최대한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시간 꾸려갈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이 차갑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을 해봐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거래 대금에서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 거래 대금 상단에 올라온 종목 리스트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 에코프로 그리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실은 종목의 하락폭도 두드러지고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려주세요. 일단 오전장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주목받았었던 종목군들, 즉 오전 1시간 동안 거래 대금이 집중됐었던 종목군들이 그래도 오후장까지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상위를 좀 유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세 변동성만 놓고 보게 된다면 오히려 500억대, 1000억대의 어떤 거래 대금을 발생시켰던 종목군들이 대개 어떤 상승세를 좀 좋게 보여줬던 사례가 좀 많겠고요. 그 중에서도 좀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좀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 또는 테마 종목군들을 보았을 때 그중에서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 내 지주사로서 여러 가지 호재를 계속적으로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예정된 호재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어떤 회사, 즉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런 전구체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 조만간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구체라는 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사용량이 100개라고 친다라면 약 한 90% 정도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에코프로 BM에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이제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환경을 좀 만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제 뭐 포스코 퓨처 M이라든지 또는 뭐 LNF라든지 그 외에 여러 회사들에게도 이 전구체 부분 또는 그 외에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또는 좀 원료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부분을 어느 정도 쉐어할 가능성이 좀 매우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에코프로 전체 그룹주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에코프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인가. 일단 지주사로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을 하거나 또 이제 상장을 했을 시 아무래도 호재로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구간이 되다 보니까 상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80만 원. 자, 이 80만 원을 가계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 사실상 이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기 직전까지는 저점을 높이는 어떤 우상향의 흐름을 충분히 그려줄 수가 있겠고, 자,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라면 다소 조금은 아쉽지만 다시 한 번 더 바로 직전 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60만 원 이하권까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저에게 뭐 오며 가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에코프로를 최근에 뭐 저점에 샀는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80만 원 선을 돌파 못하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또는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 80만 원을 못 지켜주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거나 매수 자체를 일단 좀 보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해당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 그리고 매인가 기간,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까지 수급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어서 기존의 매수 물량이 뭐 10만 주였다. 근데 50만 주, 100만 주씩 매수를 해준다면 뭐 적극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신규 매수, 추가 매수까지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 가격이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시장 오늘 오후장 이야기하면서 악재성 재료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호재성으로 모멘텀 남아있는 구간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들어봤습니다. 가격대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봐야 될 종목군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해답은 항상 종목에 있잖아요. 어떤 종목 오늘 이 구간에서 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사실 막판에 시장을 워낙 끌어내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찌 본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시장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본다면 종합주가지수는 그래도 2,600포인트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라든지 하락은 오히려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 퓨처엠이 성장하면은 인터내셔널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같은 성장세를 기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포스코 DX라든지 엠텍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하락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관점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스윙을 할 수 있겠으나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잘 잡으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 지지 가격은 일단 오늘 종가가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될런지 일단 36,850원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36,000원 선까지 조정과 지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해당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지지 가격대가 될 것이고요. 자, 손절가는 3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00원대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약 한 10조 원이 좀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전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전략 끌고 가면 되실지도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그룹주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경우는 양극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흔들리잖아요. 그 영향은 없을지 그에 대한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양극재라고 한다면 이제 앞서 외신을 통해서 나왔고 이제 국내 뉴스로는 지금 이제 번역이 돼서 아마 송출이 되고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2차 전지 제조 회사를 지금 미국 미시건주에 설립을 허가를 할 것이다 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뉴스가 어찌 본다면 악재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본다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IRA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자기네들도 손해를 보지 않는 범주 내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그래도 약간의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좀 우려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무사히 지나가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싸늘해진 밖의 날씨처럼 갑자기 추워진 시장을 경험한 오늘 오후였습니다. 오전에 괜찮았다가 오후로 갈수록 악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빠짐이 더욱더 급격하게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오늘은 꼭 챙겨가야 될까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장중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가 2630선 근방에서 오전엔 움직임 나왔는데요. 2619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는 조금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2620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코스닥의 마침표는 870선에서 찍힙니다. 앞에 구자가 찍히는가 890선에서 횡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오전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2.79%나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 마무리가 됩니다. 수급적으로는 그나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지금 1,000억 원 넘게 1,200억 원가량으로 매수 집계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꾸준히 늘어난 물량이라는 점, 기관의 매도세가 촉발된 구간에서도 외국인은 계속 매수 대응을 꾸준히 해줬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매도 우위,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의 매도였고요.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 오늘 거셌다는 점 특징입니다.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특히 오후장 상당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였고요. 외국인 쪽에서 물량 부담이 더 컸습니다. 3천억 원 넘는 팔자 우위 기록했다라는 점 수급적인 포인트 확인해 드렸습니다. 일단 오후로 갈수록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더욱더 출발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매도세가 더욱더 거세졌다라는 점이 수급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어제보다는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 국면이었다면 오늘은 장중 고점 부근까지 오후장 올라오는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1270원 선에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좀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흐름과 무관하게 외국인의 수급은 양대 시장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과 같은 경우는 FOMC를 지금은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CPI 정도 소화한 구간에서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한 번 더 체크를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78원 선에 마침표 찍혔습니다. 자, 머니맵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람이 가득한 오늘장입니다. 일단 IT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버텨줬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는 좀 아리송합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약보합권이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움직임이 오후 들어서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파란 부분 여기를 기억해 두셔야겠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0%, LNF도 9% 쪽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 2차 전지 쪽에서 셀부터 소재까지 확인이 되었다는 부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자동차만 짧게 볼게요. 시총 4개주 가운데 그래도 방어제 역할을 누가 해줬냐?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고요. 특히 현대차가 1.52%로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그래도 도드라지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석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이렇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공포감에 대해서는 많이들 경계를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위원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일단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서 사실상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즉 미국의 CPI 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발표가 나왔고 코어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그에 따라서 좀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었었는데 사실상 호재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또는 미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된다면 사실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끼워 맞추면서 결과가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팩트를 좀 체크해 보게 된다면은 오늘 시장의 하락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상 현재 시점까지 그 어떤 곳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갈피를 잃고 아무래도 이제 투심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그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개별주들의 어떤 모습들이 계속 더 극단적인 상황들이 자주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찌 본다라면 뉴스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거래대금이 100억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10% 급등했다가 이내 VI 풀리고 나서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급등 구간 내에서 상한가를 갈지 말지 하는 가격 내에서 사실상 악재 공시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급락 또는 하한가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또 오늘 하한가 종목 리스트를 아마 이제 장 끝났으니까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한가 종목이 앞서 SG와 관련된 어떤 줄 하한가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 종목 못지않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투심 자체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손실을 볼 확률이 크다, 수익을 볼 확률이 적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싫다 또는 시장이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정도로 상당히 좀 피로감이 많이 올라선 시장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시장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파라든지 또는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수급에 얼마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바삐 움직이는 것, 특히 호가 창상의 어떤 그 잔량 자체가 좀 작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10주, 100주 또는 한 주 이런 식으로 호가 잔량이 채워져 있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 거래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오늘 강세 종목이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추세가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예외적으로 이제 소금, 후쿠시마 관련 종목군들이 반응을 했으나 되도록이면은 전고점대 이상 가격에 있는 종목군들, 뭐 오전에는 전일 고점, 또 오후에는 당일 오전 고점 그 이상 가격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그나마 추가적으로 반등을 준다든지 또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구간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정부가 중국 양극재 공장 최종 승인했다라는 뉴스도 개장 전에 나온 것, 양극재 관련한 외국계 리포트도 하루 전에 나온 뉴스였다라는 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고요. 저희 AS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월요일 가장 최신 주신 종목부터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시각 유지해도 괜찮을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단타장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단타장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4,900원 선까지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이내 다시 보합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상승폭은 8%가 채 되지 않는 구간인데 당분간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4,400원 가격대를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오히려 그 부근 가격대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4,900원, 5,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선에서 일단은 매도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심이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될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사한 종목이 이제 피델릭스라는 종목인데 그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다가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이 아마 5,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5,0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큰 어떤 시세 또는 큰 거래 대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준을 5,000원 또는 4,900원 잡으시고 거기서 돌파 못하면 매도, 거기를 돌파하면은 끌고 가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8일에 주신 종목이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장중 신고가 돌파, 이 종목 정말 강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전략 이럴 때도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급등주라든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앞서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500원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거나 또는 하락을 하더라도 해당 가격을 지켜주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모멘텀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가격대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저점을 높이는 구간 또 상승 각도를 키우는 구간 내에서는 언제고 갑작스럽게 아주 좋은 호재,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요즘 같은 시장이 그 시점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때가 매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줄 평과 함께 내일장 대응 방안 그 방향성 제시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구간에서 우리 내일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어렵죠. 사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도 어찌 본다면 이제 암묵적으로 내일을 꼭 예측을 해야 되고 먼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한간에는 증권사 쪽에 계신 분들도 일단 상승에 대한 어떤 주장 계속적으로 반복하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강세 종목 일단 상한가 종목 관중에 좀 넣어두시고 내일 시가갭 오늘 종가상 예상 체결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으로 시가갭을 띄워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딱 1시간만 거래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독서를 하셔도 좋고 산책을 하셔도 좋고 비가 오면은 우산 쓰고 길거리를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네.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네. 조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략 종목 그리고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시장과 대면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려운 구간에 뉴스 나오는 것과 시장 반응 꼼꼼하게 최대한 전달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밝은 하루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